아재인 듯 아재 아닌 아재들룸입니다. 네, 아재 셋 룸이 네, 되네요. 아재 샘룸이죠, 샘룸. 네. 5월 마지막 이야기는 네. 우리가 다 같이 모인 김에 네. 같이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서 음, 3명을 앵글에 꽉꽉 눌러 담아봤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뉴스에서 보이는 기본소득 얘기예요. 네, 기본소득. 일단 뭐 여기저기에서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게 나오죠. 기사화도 많이 되고 특히 지금 긴급재난, 기본소득 같은 것, 긴급재난 지원금이 맞겠죠. 네네네. 이런 것들이 시작되면서 논의가 더 좀 활발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두 분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뭐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있죠. 어떤 예. 것들? 그 국민들 보편적 복지로 해가지고 특별히 누구 선별해서 주는 게 아니고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국가가 뭐 최소한의 그 생계 유지가 가능할 정도의 그 수당을 지급한다.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겠죠. 네. 표준님 어떤? 저도 비슷하게 알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조건 없이 60만 원. 그렇죠. 이런 정도. 네. 그러면서 그럼 얻어질 수 있는 좋은 건 뭘까요? 만약에 저걸 한다면 편하죠. 일단 60만 원 그냥 주니까. 그러니까 그 네. 금액이 뭐 60만 원, 30만 원 네. 이렇게 얘기는 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 돈이 좀 돈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신문에서 많이 굶어 죽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죽음들 많이 보이잖아요. 네네. 적어도 그런 분들은 좀 없어지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그렇죠. 생긴다면. 예. 지금 당장 옛날 말로 하면 10원짜리 한 장이 아쉬운 분들한테는 그리고 그게 얼마가 됐든 그걸로 인해서 큰 삶이 좀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거는 다른 기초소득이 네. 굉장히 낮은 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다른 복지제도가 있는 거라 지금 저게 그거냐 이렇게 힘든 분들을 위한 거냐라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저거는 안 가리고 다 준다잖아요. 그러면 저게 왜 나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건 아니죠. 네. 어디서 나왔나요? 북유럽 국가에서 많이 지금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처음부터 북유럽 국가들이 기본소득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소득이 북유럽 국가에서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우리가 그거를 몰라서 네네네. 이렇게 휘둘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북유럽 국가는 잘 사는 나라잖아요. 네. 잘 사는 나라가 뭘 한대더라, 우리가 안 하는 걸 하고 있대더라. 그러면 저거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까지 생각되는 게 너무 자연스럽죠. 네. 하지만 그 북유럽 국가들이 어떤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생각하고 이렇게 실험적으로 해봤느냐 그것까지 알아야 우리가 해보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북유럽하고 저런 게 비슷하니까 해볼 수 있겠다. 그렇죠. 혹은 네. 이렇게 해보려고 봤더니 우리는 북유럽 국가하고 좀 다르네? 그럼 저게 같은 결과를 나오진 않겠네? 이런 생각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근데 논의가 거기까지 안 가는 거죠. 북유럽 국가를 생각할 때 우리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비교를 해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가 벤치마킹이라고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효주님이나 두두님이 입고 있는 옷이 멋있어, 내 마음에 들어, 나도 저거 입어야지 해가지고 갖다 입으면 멋이 있을까? 몸의 차이는, 네. 피부톤의 차이는, 생활 방식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고 갖다 입으면 안 어울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울린다면 몸이 좀 비슷하고 다른 받쳐 입는 것들이 비슷하고 피부톤이 비슷하고 그러면 어울릴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뭘 하나를 보고 마음에 드는 거를 내가 할 때도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벤치마킹 할 때 필요한 작업들인데 그런 것들을 하고 있나. 단순히 얼마를 주겠다 그러면 세수가 얼마가 필요하다 그럼 이걸 어디서 땡겨오겠다 이게 다가 아니죠. 저걸로 뭐를 목적으로 하는가, 저걸로 뭐를 성취할 것인가,
그럼 실질적으로 그게 성취가 되고 있나도 봐야 되고, 네. 만약에 성취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성취가 되고 있나를 봐야 되겠죠. 옷을 입었더니 멋있어. 어떤 상황에서 멋있나를 봐야지. 그럼 나도 입으면 나도 멋있겠지가 아닌 거죠. 네. 우리가 패션쇼에 있는 모델들의 옷을 갖다 입으면 멋있나요? 기본적으로 저는 안 멋있을 겁니다. 소화가 안 되죠, 소화가.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북유럽 국가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다 굉장히 정확하게 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잠깐 생각만 해보고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가 된 정부 얘기가 나오는지 기사가 나오는지 한번 보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인구가 좀 적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구가 적은데 반해서 굵직굵직한 이렇게 IT 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빨리 성장을 했었던 나라였죠. 좋습니다. 또 너무 많이 말을 해버려서 두두님은 유럽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은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달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일단 대부분 다 그 의원 내각제고, 그리고 선거제도도 연동형이라든지 그런 비례대표가 위주인 선거제도가 돼가지고 좀 국민들의 민의가 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좀 선진성이 우리나라보다는 좀 낫지 않나. 그래서 그 핀란드 총리 34세 산타 마린 뭐 그런 젊은 정치인들도 좀 이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자, 이제 경제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필수적인 거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겠죠. 그럼요. 일단 기본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의 소득 수준은 1인당 GDP 수준은 한국보다 높죠. 네. 정확한 수치, 한국이 3만 얼마 되고 4만 달러가 넘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정확한 수치를 지금 못 드려서 죄송한데, 일단 우리보다 더 잘 산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수가 적다. 그래서 뭘 해보기가 굉장히 좀 부담이 적죠. 네. 기본소득을 한다고 해도 총 들어가는 비용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나가는 기업이 있다. 먹여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얘기가 안 나왔지만 국회 유전, 기름이 나버리면 그 돈을 어떻게 그 복지 비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줄어들겠죠. 네, 그것도 있죠. 참. 그게 이제 북유럽 국가들하고 우리나라하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한국은 네. 인구수, 규모 면에서 북유럽 국가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나라죠. 네. 그리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그리고 지금 한국에 사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굵직한 기업이 우리도 있죠. 그럼요. 삼성, 네. 현대자동차. 하지만 그거 두 개 떴다고 다 먹여 살리기엔 규모가 다르다. 그리고 걔네들도 지금 잘 나가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 그리고 걔네 빼고는 뭐가 남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겠죠. 네. 이렇게 기본소득 혹은 복지를 강화하는 것을 하기 위한 상황을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은 북유럽 국가들이 그런 상황에서 바로 기본소득을 한 게 아니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 정책을 강력하게 해오다가 이걸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존의 복지 정책을 더 강화하는 입장에서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거냐? 그게 아닌 거죠. 네. 그게 핵심인 거죠. 정책적으로 유럽 그 선진국 서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서 복지가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국가 규모가 큰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이 복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금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느끼고 있어요. 네. 그럼 북유럽 국가들은 다르냐? 상태가 비슷해요. 근데 시차가 있겠죠. 왜냐면 아까 말한 그 규모가 훨씬 네네. 적기 때문에 충격이 좀
더 늦게 반응할 수도 있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지금 복지 규모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라는 문제 의식 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복지를 더 늘리는 게 아니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애가 태어나도 아파도 살 집이 없어도 일자리가 없어도 그때그때 아프면 무료로 병원에 갈 수 있게 해주고 일자리가 없으면 일을 안 해도 생활할 수 있는 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점점 안 좋아지더라 경제가. 네. 저걸 할 수 있는 재원이 계속 튼튼한 상태로 그리고 저게 정말 경쟁력이 있는 정책이라면 점점 더 좋아져야 되겠죠. 그렇죠. 튼튼하면 더 튼튼해져야 되고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잘 나가는 기업이 자빠졌죠. 네. 어디가 자빠졌나요? 노키아? 그렇죠. 또 노키아는 핀란드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렇죠. 핀란드인가? 핀란드죠. 네. 그럼 스웨덴에서는 또 기억나는 이케아? 이케아하고 또 아 이케아도 있었군요. 스웨덴 자동차 볼보가 어디에 팔렸죠? 볼보. 중국에 팔렸죠. 이렇게 자동차가 자빠지면 휘청하고 노키아가 자빠지면 휘청하고 그렇게 잘 나간 기업이기도 했지만 규모가 그 정도였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도 있고 또 고령화. 네 고령화. 그래서 복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지 부담이 큰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은 그런 것들을 돈으로 주지 않고 공적으로 다 공짜로 해주니까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살만하면 동기부여가 덜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과가 좋지 않구나. 그러면 그렇게 돈으로 주진 않았지만 상황에 빠졌을 때 옆으로 줬더니 그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좀 줄이는 게 아닌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전에 해오던 복지 정책들을 유지할 여력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 타겟책으로 이걸 해본 거죠. 그러면 이거를 기본소득을 줄 테니까 당연히 이보다 더 필요하겠지. 그러면 더 노력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잖아. 그래서 기본소득으로 주는 총량이 기존의 기본소득을 주지 않고 복지로 나가던 총량보다 적으면 기본적으로 그 국가의 재정에는 도움이 되겠죠. 네네네. 그런 상황 하에서 나온 것까지를 알면 지금 우리 상황하고는 너무 다르죠. 그렇죠. 복지를 더 하려는 정책이 아니고 그렇죠. 복지의 비용을 줄이려는 방향에서 나온 거라는 걸 알게 되면 저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방향성과는 반대죠. 반대니까 완전히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 되겠죠. 그래서 기본소득이 북유럽에서 나온 목적 자체가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조금 생활이 여유로워지고 네네. 이걸로 경쟁력을 더 나아지게 해보자가 아니라 들어가던 돈을 좀 줄여보자라는 그렇죠. 재정 악화를 막으려는 목표에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목표가 달랐기 때문에 저거를 지금 우리의 목표에는 맞지 않는 거다. 그럼 우리의 목표로 맞는 걸로 하려면 저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까지 봐야 되겠죠. 네. 우리의 목표는 복지를 줄이려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 얘기는 저걸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얘기는 복지를 줄이려는 게 아니고 복지를 더 늘리려는 거고 네네. 거기에 원대한 목표는 더 잘 살 경제가 더 활발하게 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면 기본소득이 정말로 뭐 일자리를 늘린다거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 외에 추가로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그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과가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북유럽들이 저걸 하면서도 물론 저거 하나 때문에 된 건 아니겠지만 경제 성장률이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저거를 보면 나중에 저걸 하게 되든 안 하게 되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결과에 원하는 결과에 맞게 저거를 어떻게 내용을 바꾸는가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자세히 얘기 안 했지만 저 돈을 어디다 끌어서 할 것인가 그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게 정말 1번인가 저걸로 인해서 일자리가 생긴다라면 1번으로 갈 수도 있지만 언뜻 들어봐도 일자리 만드는 거랑은 관계없고 네. 힘든 사람들 당연히 돈을 주니까 도움이 되겠지만
그럼 힘든 사람들만 주는 것으로 하면 되지 저 기본소득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저거에 대해서 이런 환상들을 좀 걷어내면, 그리고 한국에 대한, 북유럽에 대한 환상들을 좀 걷어내는 작업들을 미디어나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정치권에서 이슈몰이로만 논의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끌려가는 게 아닌가. 어떤 얘기든 할 수 있죠. 분명히 저걸 하고 있는 나라가 있기도 하니까. 하지만 저거를 하고 싶은, 저걸 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 입장에선 무조건 환상을 씹어주고 싶고, 저거를 반대하는 입장에선 무조건 반대하고가 아니라, 저거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국의 문제를 파악해서 한국에 맞는, 그 문제에 맞는 해결책, 벤치마킹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둘러볼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얘기를 해볼 수 있어야 되죠. 이야기가 그렇게 되느냐를 얘기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뭐 하나가 나오면 진영 논리에서 야, 우리는 이거 지지하는 편, 우리는 저거 반대하는 편, 왜냐면 쟤네가 지지하니까, 이런 수준에서 이야기가 논의가 되니까 저런 부풀리기, 거품이 많이 생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걸 하자 말자,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 할 건가, 그리고 저걸 하는 나라와 안 하는 나라들의 차이가 어떻게 있느냐,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게 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좀 같이 얘기해봤으면 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기본소득에 대한 제 얘기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